안녕하세요 여러분. 안면 홍조에 대해서 그리고 불면증까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이제 여름이에요.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면 홍조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? 얼굴에 열이 오르는 거, 벌겋게 열이 올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창피하고 또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많죠.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 운동을 할 수도 없고 땀은 줄줄 나고 창피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. 연령대로도 다양하거든요. 10대, 20대 아이들한테도 안면 홍조가 참 많아요. 여드름이랑 같이 합쳐지면 정말 얼굴이 괴롭거든요. 붉은 여드름이랑 빨갛게 익은 얼굴이랑 합쳐져서 일상생활이 좀 힘들어져요. 이제 그런 게 이제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콜린성 알레르기나 두드러기, 아토피 뭐 이런 거랑 합쳐져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중년 이상 넘어간 남자분들 중에서 이제 술을 많이 먹고 하게 되면 안면이 벌겋게 되는데, 술을 안 먹었는데도 항상 얼굴이 붉고 목이 붉고 열이 오르고 이런 분들도 거의 다 눈도 충혈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또 힘드시고, 또 갱년기 증상, 여성들 중에서 갱년기 증상이 오면 갑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잘 있다가 자기 혼자 얼굴이 화끈 달아오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나고 등 뒤에서 줄줄 흐르게 되고, 이렇게 되면 너무 민망해지죠. 저도 언제 한번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당해보니까 그 민망한 상황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. 그런데 이 안면 홍조가 또 불면증하고도 아주 관련이 많이 있어요. 그게 불면증도 결국은 열이거든요. 그걸 아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정말 몸이 약하고 기운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잠만 자요. 그런데 몸이 아무리 약해도 잠이 잘 안 오는 사람들은 이 가슴에 열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. 이 가슴에 있는 열은 항상 위로 올라요.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와서 얼굴로 나타나게 되면 안면 홍조인데, 그게 뇌신경을 깨우게 되면 잠이 안 오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잠이 왔다가도 금방 잘 깨고 아예 잠들기도 힘들고 얕은 잠을 자게 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.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불면증이 있다 그러면 속에 열이 있구나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. 이 안면 홍조가 있는 사람들 이제 동반되는 증상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불면증이 있고요. 또 하나가 이제 안구 충혈, 눈 충혈이 있고,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손발이 찬 거예요. 그러니까 상체는 뜨거운데 배가 차든지 아니면 다리가 시리든지 손발이 다 차고 저리고 하든지 이런 증상이 같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얼굴과 목 여기는 뜨거운데 하체는 차갑다 뭐 이런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심장에서 피가 나와서 전신을 돌게 되는데 이게 혈액순환설에도 그러니까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정말 제대로 피가 돌게 되면 골고루 따뜻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원인인지 피가 안 돌리는 없는데 돌기는 할 텐데 어떤 부분 특히 하체는 시리게 되는 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혈액순환설로는 설명이 좀 불가능하거든요. 그런데 이 상체와 하체가 딱 분리되어 있는, 상체는 뜨겁고 하체는 차갑게 되는 안면 홍조, 상열증, 갱년기 증상 뭐 이런 것들, 불면증 이런 거를 제대로 해결하는 방법은 그 상하체가 분리되어 있는 혈액순환을 제대로 잘 되게 해주는 방법인데,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라는 짐작은 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혈액순환제로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. 제가 찾아낸 유일한 게 이제 거기에 쓰는 게 생기산 응용방이거든요. 제가 이제 생기산을 혈관 청소나 염증 치료 이런 거에 많이 이렇게 많이 적용을 하는데,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해서 쓰게 되면 그 안면 홍조가 있는 분들, 상체가 차가운 분들 이런 분들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희 약국에 오지 않고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랄까 그런 거는 딱히 크게 있지는 않아요. 유감스럽게도 유일하게 해볼 수 있는 거 비타민C 고용량요법. 그 비타민C가 이제 생기산 외에는 가장 혈관 청소에 도움이 많이 되는,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값싼 이제 비타민이니까 그걸로 한번 해보시는 거 도움이 되고요. 왜 여러분이 상체에만 열이 생길까요? 그게 발바닥에 열이 나는 분들은 있지만 모든 열은 거의 상체에 있고, 열이 날 때 하체에 열이 펄펄 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. 그 이유는
제가 설명드리는 말이 좀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, 우리가 그 열받는다고 할 때 주로 이제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쉬기 힘들어지고 아이고야 하면서 가슴을 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거의 여기서,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여기서 나타나고, 이 가슴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가슴에서 생기는 열이 하체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상체로 떠서 그런 것 같아요. 거의 대부분의 열은, 여러분 공기 중에 열도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지 아래로 내려가진 않거든요. 우리 몸 안에서도 신기하게 가슴에 생긴 이 열이 주로 위로 오르지 하체로 잘 내려가진 않아요.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긴 비정상적인 열인 경우에 그런 것 같아요. 여러분, 화병,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는 화병이 안면 홍조의 원인? 뭐, 그렇게도 볼 수 있고, 건강한 상태일 것 같으면 내가 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게 금방 뭐 상하체가 분리되고 얼굴만 뜨겁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, 이제 어떤 원인에서인지 이게 순환이 잘 안 되는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생기산 응용방을 썼을 때 획기적으로 이제 상하체에 분리되어 있던 것들이 개선이 되는 것, 다른 아무 것으로도 되지 않으니까 한 2, 3개월 만에 혹은 한 달 만에 개선이 된다면 그것은 획기적인 거니까요. 그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. 생기산이 무슨 약이냐? 제가 이제 생기산을 쓰면서 더 생기산이 무슨 약인지 오히려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, 이게 그 원리가 화병약이거든요. 제 책 아파도 괜찮아 해서 제가 이 약에 대해서 좀 시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드리는데, 그런 거 응용해가지고 만든 약이라서 이게 혈액순환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좀 많이 참고하시고, 화병이 안면 홍조의 원인인 것만 알아도 여러분 어떻게 그래도 대충 처리를 해야 되는지 좀 팁 같은 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가장 스트레스를 잘 해소할 수 있는가, 내가 어떻게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,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하는 비결들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제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.